2029년, 지금부터 5년도 채 안 남았어요. 만약에 이날이 여러분 커리어의 유통기한 만료일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이, 설마, 무슨 SF 영화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점 섬뜩한 경고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요. 정확히 3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 그 직업이 만약 없어진다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뭐 겁주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무슨 공포 마케팅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드리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네, 딱 3년입니다. 앞으로 딱 3년. 이 시간이요, 우리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기업, 아니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골든타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AI 기술이 산업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기술적인 임계점이랑 인구 절벽이 노동시장을 덮치는 인구학적인 임계점, 이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정확히 이 시점에서 딱 하고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아니, 왜 하필 지금이고 왜 딱 3년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 바로 이중 충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AI 혁명이라는 파도랑 인구 절벽이라는 파도가 동시에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AI 시대가 오면,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막연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요,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일자리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일이 재정의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산업혁명은 우리의 인간의 근육,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혁명은 우리의 뇌, 즉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대체하거나 혹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일자리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진다? 이건 신화에 가깝고요. 내가 하던 일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뀐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IMF 자료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선진국들은 일자리의 무려 60%가 AI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분석했어요. 60%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IT 인프라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제조업 비중도 높죠. 그럼 이 비율이 60%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던 그 커리어 사다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죠. 여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AI가 뭘 제일 잘하죠? 맞아요. 자료 조사하고 보고서 초안 쓰고 데이터 정리하고 이런 거요. 딱 신입사원들이 하던 일들이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보세요. 영업직 업무는 67%나 대체할 수 있는데 관리자급 업무는 고작 9에서 21%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우리가 밟고 올라가야 할 사다리의 맨 첫 번째 칸, 그 발판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정말 끔찍한 커리어 패러독스, 그러니까 경력의 역설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신입들이 이런저런 단순 업무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AI가 다 해버리니까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경력이 없어서 취업은 안 되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은 쌓을 수가 없고 이 무한 반복에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직업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죠. 왼쪽에 있는 위험 직군을 보면 회계, 데이터 입력, 텔레마케터 이런 것처럼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반복하는 일들은 솔직히 말해서 소멸 위기 직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심리상담사, AI 프로젝트 디렉터, 심지어 배관공까지. AI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 능력이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
이런 직업들은 오히려 몸값이 폭등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아물어져. 하지만 언제까지 문제만 이야기할 순 없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해결책을 이야기해보죠.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하거나 아니면 대체되거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아주 멋진 개념을 제시하셨어요. 바로 AI 사피엔스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냥 몸의 일부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렸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내 뇌의 일부, 내 뇌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는 새로운 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AI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하고 벌벌 떠는 구경꾼이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파도를 직접 타는 서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AI 사피엔스가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AI PT를 받는 거예요. 우리 몸 만들려고 헬스장 가서 PT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AI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딱 하루 30분이면 돼요. 매일 30분씩 3년 동안만 꾸준히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3년 뒤에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정말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김미경 대표님이 제시한 4가지 리부트 공식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줍니다. 첫째는 온택트, 온라인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둘째, 디지털 전환. 이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 자체를 디지털 상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셋째, 독립워커. 그러니까 언젠가 회사를 나오더라도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망. 월급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기둥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론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36개월, 딱 3년 동안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실행 계획,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3년 생존 로드맵. 먼저 첫 1년은 AI랑 친해지는 각성기예요. AI를 내 개인 비서로 만드는 거죠. 2년 차는 전환기. 이제 AI를 이용해서 내 업무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는 독립기.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회사 밖에서도 살아남을 힘을 기르는 거죠. 이 로드맵만 제대로 따라가시면 3년 뒤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1년차 각성기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해요. 거창하게 뭐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AI랑 친해지는 거, 그게 답니다. 궁금한 거 있을 때 옆자리 동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AI한테 물어보는 게 더 편하고 빠르네? 이 느낌을 받는 게 딱 첫 해의 목표예요. 그리고 매주 내가 하는 일 중에 반복되는 거 딱 하나씩만 골라서 AI한테 시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직장인들의 새로운 역할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여러 AI라는 연주자들에게 어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할지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모아서 멋진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지휘자, 바로 AI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에서 일을 설계하고 지휘하는 사람으로 우리 역할의 차원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를 겁주려는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중대한 선택의 문제죠. 거대한 파도는 어차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AI가 없던 세상으로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그 거대한 파도에 그냥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커리어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똑딱
2029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3년 뒤 혹은 5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